미국사. 화려하지만 고독한 삶을 산 고집스러운 사나이.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 해밍웨이는 미국인의 정신적 지주로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직접 겪었으며 비참하고 처량한 인생을 살았고 노벨문학상 수상자로서 현대 미국 문학과 세계 문학에 넓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생애와 독립생활.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는 1899년 7월 21일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둘째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고 예술 감각이 뛰어난 여성이었으며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로 자연계 연구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부모는 해밍웨이의 일생에 깊은 영향을 미쳐 야외 활동을 좋아한 해밍웨이는 평생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당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전쟁에 크게 매료되어 1918년 5월 모험에 뛰어들어 육군의 적십자 야전병원 수송대에 참가 신청을 해 운전병이 되었는데 진정 바란 것은 적진 깊숙이 쳐들어가 함락하는 것이었지만 유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후 해밍웨이는 바라던 대로 프랑스 전장으로 이동해 전쟁을 겪고 7개월 후에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군복 차림에 이탈리아 군인의 검은색 모자를 쓰고 스페인식 긴 군화를 신고 수십 군데 상처를 달고 왔습니다. 허벅지에 파편이 남아있었고 은색 십자 무공 훈장과 함께 오스트리아 투구, 회전식 연발 권총과 신호탄 창을 갖고 나타난 그는 전장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영웅의 이미지였습니다. 전장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명예롭게 집으로 돌아온 해밍웨이는 가족, 친지, 언론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 캔자스시티의 신문과 잡지들은 모두 해밍웨이의 전쟁 공로, 훈장 수여, 그 위귀향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졌고 해밍웨이는 이에 몹시 낙담했는데 그가 21살이 되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거나 집에서 나가 독립하라고 했습니다. 독립을 선택한 해밍웨이는 시카고에서 협력복지의 편집장이 되었고 그해 겨울에 헤들리 리처드슨과 사랑에 빠진 그는 1921년 9월에 그녀와 결혼해 고향에 있는 별장에서 달콤한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그 후 토론토로 가서 몇 달 동안 프리랜스 기자로 일했는데 당시 해밍웨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글을 쓸 수 있는 여유라서 그와 아내는 외국 특파원 기자 자리를 찾았습니다. 2년 후에 해밍웨이는 스타지의 유럽 특파원이 되어 파리에서 제네바와 로잔 국제회의에 관한 기사를 썼고 그리스터키 전쟁을 간결하게 보도하기도 했으며 당시의 소설과 시도 썼습니다. 1922년 5월과 6월에 해밍웨이는 교묘한 자세와 4줄밖에 안 되는 시 최후를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1923년에 그의 첫 작품 3편의 단편과 10편의 시가 출판되었습니다. 굴곡의 작가 생활과 제2차 세계대전. 해밍웨이 부부는 1923년 8월에 파리를 떠났는데 그해 10월에 장남 존 헤들리 해밍웨이가 태어났고 이듬해인 1924년 1월에 부부는 다시 파리 몽파르나스로 돌아왔습니다. 1925년에 해밍웨이는 청소년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단편 소설집 우리들의 시대를 발표했는데 이 작품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실패했지만 존 테이트 등 미국 평론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해밍웨이를 미국 문단에 새로 등장한 소리라고 평가했고 1926년 10월 그의 첫 장편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가 출판되면서 30살도 안 되어 호평받는 문학가로 발돋움했습니다. 1921년에서 1926년 동안의 생활을 회상하며 쓴 파리에서 보낸 7년은 당시 그의 꿈과 어려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데 그의 꿈은 파리 등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며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밍웨이에게는 파리에 머물렀을 때가 인간과 예술가로서 원하는 욕구가 가장 잘 맞아떨어진 시기였지만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가 출판된 후 해밍웨이는 헤들리와 이혼하고 콜린 파이퍼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가 키웨스트에 정착했는데 해밍웨이는 1927년에 두 번째 단편 소설 부인 없는 남자들을 완성했고 1934년에서 1936년 사이에 사냥과 낚시를 즐기며 한 잡지에 글 23편을 기고했습니다. 1937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해밍웨이는 모험을 이어나가 1937년 초에 내전 중인 스페인으로 건너갔는데 겉으로는 북미신문연맹의 기자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구급차 운전사로 참전했습니다.
미국 전국 작가회의에서는 반파시즘적인 발언을 하고 당시 충돌을 배경으로 희곡 제오요를 썼으며 1939년에 반파시즘, 민주화 개인에 관한 장편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이 출판된 지 며칠 후 그는 두 번째 부인과도 헤어졌고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세 번째 부인 마사 게론과 결혼해 함께 5년을 살았으며 1942년에서 1944년 사이에 패튼 장군의 제3군 종군 기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패튼의 군대 소속이었지만 제1군 보병 사사단과 함께 움직이며 파리 해방 전투에 참여했는데 전쟁이 끝났을 때 그의 나이는 어느덧 46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해밍웨이는 중일 전쟁에 관한 보도와 유럽 전쟁터에서 취재한 기사를 썼고 1945년 말 해밍웨이는 세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1946년 3월에 전망 좋은 농장이라는 핑카 비히아로 돌아갔습니다. 고독한 사나이로의 삶과 죽음. 해밍웨이는 네 번째 부인 메리 윌시와 결혼을 하고 1950년에 장편 소설 강 건너 숲속으로를 발표했으나 이 작품은 독자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 1952년에 노인과 바다를 발표합니다. 이 소설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1954년에 노벨문학상까지 받았으며 그는 1920년대의 생활을 회상하며 투사 간의 경쟁을 다룬 오후의 죽음을 발표했습니다. 1960년에 해밍웨이는 몸이 쇠약해져 메이오 클리닉에 입원했는데 진단 결과 고혈압, 당뇨병 증세에 철분 대사 장애가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였으며 심각한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1961년 봄 해밍웨이는 전기 치료를 25번이나 받았지만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아 결국 1961년 6월 2일 새벽에 엽총으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메리 해밍웨이는 그의 방에서 한 원고를 발견했는데 1964년에 이 소설은 이동축제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이 밖에도 그는 많은 원고를 남겼습니다. 해밍웨이의 장례는 케첨에서 가톨릭 의식에 따라 치러졌으며 장례식에 방문한 친지와 가족들은 모두 해밍웨이의 죽음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데 해밍웨이는 케첨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해밍웨이의 말년 모습은 똑같이 권총으로 삶을 마무리한 그의 아버지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되는데 아버지 클래런스 해밍웨이 더 유전적으로 철분이 체내의 과잉 흡수 및 축적되는 혈색 소침착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해밍웨이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 질환으로 인한 유전적인 문제를 앓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해밍웨이의 여동생 어설라와 남동생 레스터도 그의 사후에 차례대로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밸리 북쪽에 위치한 기념비에는 해밍웨이가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해 수십 년 전에 쓴 추도문이 아래와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을을 사랑했다. 미루나무 잎사귀는 노랗게 물들고 그 잎사귀는 송어가 헤엄치는 개울 위를 떠내려가며 높은 언덕 위로는 바람 한 점 없는 푸른 하늘만 있구나. 이제 그대도 자연의 하나로 영원히 남기를. 해밍웨이의 영향과 유산. 해밍웨이는 미국 문학의 전반적인 문체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후 명성을 쌓은 해밍웨이는 전후 세대의 대변인이 되어 자신만의 문체를 만들어갔습니다. 1933년 나치는 해밍웨이의 책을 현대 타락의 상징이란 이유로 불태웠으며 해밍웨이의 부모도 내용이 저속하다며 부정할 정도로 그의 작품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놀즈는 평탄치 않은 삶과 여러 번의 재혼, 부정적인 일부 평론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밍웨이가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가 된 소설과 이야기를 남겼음에는 틀림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학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해밍웨이의 유산을 찾아볼 수 있는데 1978년 소련 천문학자 니콜라이 체르니크가 발견한 소행성체에 3656 해밍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009년에는 수성의 분화구 중 하나가 해밍웨이로 명명되기도 했고 1965년 소설가 레이 브래드버리는 해밍웨이가 킬리만자로 산 정상으로 이동한다는 킬리만자로 장치란 단편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해밍웨이의 이름이나 강 건너 숲속으로에 등장하는 해리스의 이름을 가져다 쓴 식당들이 여럿 존재하며 아들 잭은 아버지를 기리는 가구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몽블랑사는 해밍웨이 만년필 시리즈를 공개하기도 했고 1977년에는 세계 해밍웨이 모방 대회란 이름의 대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해밍웨이의 특유의 문체를 최대한 모방한 작품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1965년 메리 웰시는 해밍웨이 재단을 설립했으며 1970년대에는 존 F. 케네디 도서관에 해밍웨이의 작품 일부를 기증했고 1980년에는 기증된 작품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모여 해밍웨이 학회를 형성했습니다. 해밍웨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여러 상들도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으로 펜 해밍웨이 문학상과 프레미오 해밍웨이가 있으며 2012년에 해밍웨이는 시카고 문학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습니다. 1968년 미시간 원룬호에 위치한 어니스트 해밍웨이 별장과 키웨스트의 어니스트 해밍웨이 박물관, 2015년 어니스트와 메리 해밍웨이 가옥 등 총 3개의 집이 미국 국립사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키웨스트에 위치한 집뿐만 아니라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 위치한 해밍웨이의 생가 역시 박물관으로 공개되었고 바하마 비미니의 컴플리트 앵글러 호텔에는 그가 머무른 객실을 개조한 비공식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사는 화려하지만 고독한 삶을 산 고집스러운 사나이인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였습니다.